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국 차도구 들여다보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주 하빈요에 도착을 해서 저희가 청자요장 그리고 가마를 보고 지금 이제 여기 하빈 이명균 선생님 작품들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명균 선생님과 함께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빈 이명균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이제 오늘 선생님을 뵙고 이렇게 우리 또 서울대 자전별이 학생들과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한 것은 이 여주라는 고장이 워낙 도자기로서는 전통이 깊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국내에서 어떤 도예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가지 뭐 청자면 청자, 백자면 백자를 이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이제 또 우리나라 형태의 도자기들을 하고 계신 거를 제가 알고 있어서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자리 모시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어떻게 여주를 선택하시게 됐을까요? 제가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 자랐는데 대학교를 갈 때쯤에 이제 진학을 대학교를 할까 아니면은 뭔가 또 다른 걸 찾아볼까 하다가 여주에 이제 누이가 사셔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방문을 했다가 도자기 하는 공방을 방문을 해서 그 조각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길로 바로 이제 도자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도자기를 시작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여주가 도자기가 유명한 곳이고, 그래서 오셨던 것이 아니네요. 그러던 차에 이제 뭐 공방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도자기를 이렇게 가르쳐 줄 만한 스승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직접 옛날 가마터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도자기 파편이나 아니면 흙 같은 걸 채취를 해서 직접 실험을 하면서 이제 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도 여주라는 곳이 한 1000여 년 전부터 도자기를 늘 생산하고 만들던 곳이었기 때문에 재료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었고 또 가마터들도 한 50여 군데의 가마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도자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연한 인연이 되었지만 이것이 또 그 인생에 있어서 길을 또 열어주는 것이 되었군요. 자, 지금 선생님 앞에 이제 그동안 만드셨던 작품들, 차를 우리는 도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웠던 게 이렇게 백자부터 뭐 청자 또 상감 이런 것까지가 다양하게 이렇게 만드신 게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해오시게 된 뭐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도자기들이 나오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 다양한 재료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자기가 창작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뭐 백자 흙이라든지 청자 흙이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산화물들의 발색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 컬러가 다양한 쪽으로 발색이 되기 때문에 이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그 집약적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은 다양한 재료들이 결국은 청자에도 이 백자에 들어가는 재료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따로인 것 같지만 다 같은 그 원리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하나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 이런 다양한 작업을 해 오셨지만 지난 10년 정도 청자 연구에 굉장히 매진을 하셨다고 알고 있고 그 성과로 이제 재작년부터
중앙일보에도 시가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고려 청자를 이제 거의 재현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색과 이 형태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것들이 그 연구 예, 과정의 맞습니다. 예. 작품들이죠. 예. 이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또 하시면서 사실 오늘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자전별의 학생들은 앞으로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예. 또 그런 문과, 이과 학생들이 같이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생각해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도자기를 공방을 시작한 게 90년대에 시작을 했으니까 좀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과정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주로 지금까지 해온 작업이 차 도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일까 했을 때 이 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이제 일본에 우연한 계기에 이제 그쪽 공방을 가게 됐는데 그쪽은 몇백 년 동안 그 예. 공방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중심에는 늘 이 차라는 게 중심에 있었고 도구들을 만드는 공방들이 같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고 하면서 저도 또한 이제 차도구를 만들고는 있었는데 우리나라 차가 이제 녹차라는 우림차 녹차라는 한 가지만 있다 보니까 특별한 뭐 다양한 어떤 도구들이 발전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옆에 달린 손잡이로 누구나 보는 그런 다구를 만들다가 이제 차가 이 도자기의 역사도 쭉 찾아보면은 차도구가 대부분의 어떤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도구를 찾아 들어가는데 우연한 계기에 이제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그 우리나라 차를 복원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네. 이제 기존에 만드는 찻잔들이 현대적으로 만드는 찻잔들이 예전에 진품의 청자잔에다 차를 담았을 때 그 맛이나 그 향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나는데 그게 왜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제가 이제 도구를 만드는 입장에서 네. 이제 다른 영역의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죠. 예. 그러니까 그 호기심이 예. 이 지난 10년 동안의 예. 이 세월을 또 매진하시게 됐던 예. 배경이 됐었던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이게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렇게 넓게 다양한 이 도자기 종류들을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깊이 들어가실 수 있는 그 동력을 얻으셨던 게 아닌가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또 새로운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요게 예. 그 전가하고 계신 작품인가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보기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차례로 가면서 이 색깔이 더 맑아지고 굉장히 옥빛이 드러나는 이게 완성이 돼가는 형태 같은데 최근에 연구하신 건 오히려 지금 또 다른 빛깔과 예, 예. 또 이런 크랙도 있고 한데 예. 어떤 실험이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기존에 한 10여 년 넘게 이제 연구한 차 그릇들이 요 앞쪽에 있는 것들인데 요거는 원래 우리나라가 그 청자의 본고장이 이 전라남도 강진군의 사당면이라는 대구면이라는 곳에 네. 그 몇 개 리에 한 10리에 거쳐서 그 예. 청자를 만들던 곳이 있고 그리고 부안군 유천리라는 곳에 이제 그 가마터가 있는데 그쪽의 흙들을 지금은 채굴하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점토가 도자기에서는 이 점토가 살이 되는 거고 규석이라는 그 뼈대 성분이랑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형태를 높은 온도에서도 변형 없이 형태를 유지하는 식으로 되는 게 도자기인데 이제 기존의 것들은 그 무한 점토라든지
아니면 태백 도석이라든지 그 뼈대가 되는 규석이나 이런 거를 혼입을 해서 이제 어떤 차맛이나 이런 그 향을 예. 발현할 수 있게끔 연구를 했는데 요 몇 년 전서부터는 이제 그 원래 도자기 산지에 있는 자체의 흙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도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잔들이 한 10여 년 걸렸는데 예. 요것도 한 몇 년은 걸리지 않을까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앞으로 또 기대가 되면서도 또 그 세월이 또 굉장히 사실은 이 도자기라는 것이 굉장히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뭐 저렴한 비용이 아니지만 만드시는 분들의 이 공과 이 노력을 생각해 보면 또 결코 여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아드님도 도예를 이어서 하고 계신다고 예, 전공을 하고 맞습니다. 계신다고 알고 있고 또 성함이 흙이시라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이름을 지으실 때부터 뭐 좀 이 가업을 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건가요? 어떻게? 제가 20대 때 도자기를 보는 순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이런 노하우들이 조금씩 쌓여지는 것들이 좀 이어져야지 이렇게 좀 도조제식으로다가 기능이라는 거는 이 무한 반복으로 해서 이 기능이 손에 익은 걸 가지고 예. 좋은 안목으로 기물을 만들었을 때 그런 기물들이 결국은 가치 있는 기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들은 좀 더, 저도 뭐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지만 이 좋아하는 걸 아들이랑 좀 같이 나눠서 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이름도 흙이라고 지긴 했는데 본인은 또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그럴 것 같긴 같습니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적성 검사니 여러 가지 예.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도예가가 이제 1순위로 나오니까 자기가 그때서부터는 이제 수긍을 하고 예. 그쪽을 전공해서 지금 전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셨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저는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사실 요 청자 잔을 저도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데요. 예. 제가 작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저희 청년 청담이 가서 차문화 알리는 행사를 할 때 그때 덴마크 분들이 오셔서 요 잔을 이렇게 두 손에 안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선생님도 그때 같이 계셨지만 그렇죠. 정말 엄마 품속에 다시 들어온 것 같이 예. 편안하고 뭔가 따뜻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요런 잔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에 쓰고 있는 잔과는 형태가 굉장히 다른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요런 형태를 이렇게 재현하시게 된 뭐 배경이라던가 이게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이제 다시 그렇죠.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좀 큰 형태의 찻잔을 다시 연구를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원래 차라는 부분이 남하고 나눠 마시는 개념의 어떤 음료 문화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한 그런 이 음료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잔이 조그맣게 여러 잔으로 이렇게 나눠서 마시는 개념이 아니고 단잔으로 잔을 좀 넉넉한 잔에 자기가 이제 자기 수양을 위해서 마시기 때문에 잔 크기가 좀 넉넉해서 큰 편이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고려시대 때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형태의 잔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의 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을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이제 목 넘김으로 넘길 때 보통의 잔들은 다 전끝이 바깥으로 벌어져 있어서 그냥 쉽게 넘어가야 가는 식으로만 돼 있는데 이 잔은 왜 특이하게 좀 안으로 이렇게 오목할까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은 그 차를 소중하게 담으려 그러는 선조들의 노력이라 그럴까? 그리고 이게 원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뻗쳐내는, 밀어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느낌. 그리고 저는 또
요즘 잔들보다 훨씬 더 얇게 만들어져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잔을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오목하게 오군 잔들이 얇았을 때는 입술이 우엔입술에 걸려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끊어지는 원리를 채택을 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한 1000년 가까이 된 선조들이 이런 부분에까지 다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을 해서 사용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떨 때 보면은 인류의 역사가 마냥 진보하는 것 같지만 또 이럴 때 보면 그렇죠. 이 예. 차 문화와 차도구라는 것은 예. 이 고려시대 때 정말 활짝 만개해 있었던 예.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도예를 전공하지 않았고 이 차 문화를 즐기는 이 애호가로서 이 도자기들을 보면 백자, 청자, 분청 다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의 이런 작품들도 봤을 때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우리가 왜 조선시대 뭐 백자 이야기하면서 그 소박하고 고졸한 멋, 예, 예. 그리고 우리의 백이민족에 어울리는 그릇 이런 예, 얘기를 예.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고려 선조들은 이렇게 화려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굉장히 옥빛을 띠고 굉장히 섬세한 이런 작품들을 만들고 사용하셨었던 것 같은데 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우리나라의 이 도자기 역사의 발전, 이 단계와 또 이런 그 변화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또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우리 거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박하고 담백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선이라고 돼 있는데 고려청자만큼은 뭐 유럽에 갖다 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화려한 디자인들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단 네. 말이죠. 그래서 그 색감도 그렇고 근데 그 원인은 고려시대 때 같은 경우 보면은 교역을 주로 해가지고 그 부를 축적하는 그런 개념의 그 어떤 사회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예. 이 외국에 문물이 많이 열려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예. 이제 배를 통해 상단들이 나라에서 지금으로 하면은 뭐 엑스포 정도 되겠네요. 팔관회라든지 연등회라든지 하는 걸 했을 때 외교관도 부르지만은 상단들도 몇백 명씩 같이 와서 뭐 보름 이상씩 연회를 베풀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자연스럽고 외부의 문물들이랑 이 합쳐져 가지고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그 취향에 또 맞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들이 지금 그 청동기나 이런 데서 많이 모티브를 얻어서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대적인 시대상과 그렇죠. 어떤 또 국적인 그 교역 그리고 교류 이런 것이 이 도자기와 차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다가올 우리 시대는 다시 청자의 시대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재현하신 이 청자 다관, 이 참외형 다관과 잔이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뮤지엄샵에도 이제 들어갔다고 들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요걸 연구하신 분으로서는 이제 최고의 어떤 그 인정을 받은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앞으로 또 갖고 계신 이 우리나라 도자기의 역사를 그 안에 서 계시니까 어떤 또 목표가 있으신지, 또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신지 그런 것도 또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영광이죠. 저로서는 작품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영광인데, 근데 예전 진짜 우리 고려를 대표하는 고려청자의 비색으로 봤을 때는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유물은 박물관에 잘 보존돼야 되고 그 유물을 또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 현대 문화에서 좀
천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물들을 쓰고 했는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목표이긴 한데, 좀 요즘 감성에 맞춰서 작업하기보다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예전의 감성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비색 청자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또 지금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래오래 좋은 작업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자전별이 참가한 우리 또 학생들, 후배님들도 또 선생님 작품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의 도자기 스승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전국의 도요지들을 가서 파서 보시고 이런 걸 또 보시면서 유약 색깔 이런 거를. 그렇죠. 예. 다행히도 지금 이게 20대 때 초반에 이제 구한 편들인데 지금 요긴하게 잘 아주 활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컬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비색 청자에서 나오는 유질들인데, 이거는 그냥 푸른색이 아니라 우리 왜 좀 깊은 산에 있는 소라는 곳, 그러니까 개울물이 좀 고여 있는데 안에는 환히 보이는데 깊이는 뭐 몇 메다가 되는 그런 느낌의 어떤 맑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 청자의 빛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로서는 이게 뭐 깨졌거나 그렇게 남았던 것이 이제 묻혀 있었던 거일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도공들이 만들었던 빛깔, 흙을 이제 다시 공부를 하셨던 이제 거군요. 대부분의 것들이 실패작이죠. 그 당시에 이제 뭐 한쪽으로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유약이 뭐 달라붙어 가지고 뭐 굽이 깨졌든지, 이게 첩첩이 붙어버렸다든지 이렇게 붙였다든지. 근데 이제 이 당시에도 이렇게 폭에서 굽는 방법이 있었고, 갑반이라 그래가지고 내화갑 하나에다가 이제 넣어서 굽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포개기 때문에 포개는데 달라붙지 않게 돌을 몇 군데 받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받쳐서 띄워서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중급 밑에의 것들, 그리고 가장 상품의 것들은 이제 요런 내화갑 속에다가 이 찻잔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규성 눈받침을 해가지고 공중에 띄워서 이제 완벽한 어떤 우리 비색의 청자를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량도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겠네요. 선생님, 지금 요거를 보시면 어떤 거는 몇 세기에 만들었던 거고 그게 다 구분이 되시나요?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13세기 정도 상가문인데, 이게 이제 유질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탁해지고 눈받침 것도 좀 까만 눈받침을 하고 좀 하얀 눈받침이 깨끗한 걸 안 쓰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이제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주의 가마터에서 파편을 좀 수집을 해본 건데, 이건 고려시대 때 백자인데, 지금 보면은 이것도 백자로 분류를 하는데, 청자랑 보면은 이 흑색만 하얀색이지 유약은 거의 같은 계열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백자는 특히 고려 때의 백자는 흰 성분의 유약은 나무 태운 재를 기본으로 쓰기 때문에 푸른 어떤 산화물이 이제 푸른색을 내는 철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른 쪽으로 가는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백자로 분류하는데 얼핏 봐선 분류가 안 돼요. 안 되고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결국은 이 바디의 흙 색깔이 산화물이 얼만큼 있느냐, 있느냐로 가지고 분류를 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청자냐, 백자냐. 예, 예. 이렇게 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비를 하고 남은 찌꺼기들을 얘들을 만드는 거예요. 걔는 뭔가요, 선생님? 얘가 이제 이 내화갑이라 그래서 아하. 이 모래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예. 이거는 도자기보다 온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찌꺼기 성분들은 규석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좀 더 견디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예. 그 옛날 분들이 이렇게 버리는 거 없이 예. 다 그 재료들을 이 도자기 만드는 재료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 이렇게 요도구라 그래서 예. 가마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또 활용을 했죠. 부수적인 이 작품을 예, 보호하거나 예. 또 부수적인 걸로 재료를 사용했었다라는 예, 예.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버리는 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버릴 게 없네요, 예.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 성공하지 못한 작품들이었지만 예. 그게 또 남아서 이렇게 후대에 어떤 또 연구에 도움을 주는 또 선조들이 그렇죠. 주신 선물처럼 이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선생님, 요거는 그러면 백자인가요? 청자인가요? 요거는 지금 분류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흙을 보면 예. 되는데 청자는 이렇게 약간 회색지를 띠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청자로다가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음. 이게 유약이 조금 두껍고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산화가 돼가지고 약간 노란 쪽으로 가고 이쪽은 약간 푸른기가 남아있죠. 예. 그리고 이쪽이 광이 덜 나고 이쪽이 좀 더 나는 거는 네. 불이 이쪽 편에서 왔었다는. 이쪽이 열이 더 강했기 때문에 네. 이 반대쪽은 살짝 덜 익은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네, 거의 한편의 그 범죄 수사 과정을 보는 듯한 그렇죠. 예. 분석이 가능한 그거를 일이네요. 또 네. 읽어내려고 더 애를 써야지 예. 보여지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다시 반출을 함으로써 또 새로운 예. 도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예. 생기는.